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팽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값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들 많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명품 직구 플랫폼들의 증가한 덕분인데요. 명품 플랫폼 상강으로 꼽히는 곳만 해도 지난해 기준 모두 3천억 원대 거래액을 기록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신생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전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엔 뒤탈도 따르기 마련이죠. 이슈픽에서 짚어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명품을 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좀 바뀐 게 이젠 온라인에서도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름을 알 정도인데요. 명품 플랫폼 3강으로 꼽히는 발라는 작년 매출이 522억 원으로 전년도 2배 이상을 기록했고요.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작년 연거래 60%인 2천억 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 트렌비와 머스틴 역시 전년 대비 27에서 34% 이상 급성장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 유로모니터는 작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를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5년 만에 38.2%나 커진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가서 시장이 커졌다라고 하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었고 네.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명품을 살 때 저희가 좀 기억하는 모습은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하지만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런 수고를 덜 수가 있죠.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하기 힘든 명품도 병행 수입 형태로 들여와다 보니까 상품군도 더 다양해진 것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백화점 등 공식 매장에 없는 쿠폰 제도도 이 온라인 명품 쇼핑몰에서는 볼 수가 있고 네. 할인 행사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MZ세대들은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 흐름 자체가 명품으로 넘어온 것도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명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기회에 놓칠 다른 기업들이 아니죠. 하나둘씩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이 주요 3사 외에도 이 틈새 시장을 노린 신규 업체와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살 때 가장 불안한 점이 100% 정품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쵸. 이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 신규 업체들은 정품 보증서와 다르게 가품일 경우에는 이 2배를 보상하는 서비스 등 공격적인 이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하고 신규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사가 그만큼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도에서 조금씩 불만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11일 이제 주요 명품 플랫폼 4곳 이용 실태 조사를 한 뒤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네. 이 소비자 불만은 매년 약 2배씩 늘어서 최근 3년간 총 1,15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라는 해킹 피해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트렌비는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액 1위라는 허위 광고로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머스트잇은 반품비와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명품을 살 때 가장 기대했던 부분들 바로 품질이겠죠. 그쵸. 근데 이 품질에 대한 분량이 가장 높기도 했습니다. 유형별로 봤을 때 33.2%가 이 품질 분량을 불만으로 가장 꼽는 부분이 많았고요. 다음으로 청약 철회 거부가 28.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반품 비용 불만, 그리고 배송 지연, 표시 광고와 AS 불만 등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명품을 오프라인에서 사도 매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품질 불량들 집에서 발견하면 매장 가서 또 교환해야 되고 이런 네. 번거로움이 있는데 예. 온라인에서 사게 되면 특히나 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만이 크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명품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지 그쵸. 않겠습니까? 적은 가격에 대한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물건을 샀는데 이 좀 뭔가 이렇게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이것에 대한 교환과 환불마저 어렵다면은 상당히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불편함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예. 이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요, 해외 직구 상품 등의 이유를 대며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 교환과 반품을 제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업체 모두 교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 기간인 7일 이내보다 짧거나 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이후에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작은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로 제품 가격의 60% 정도를 물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60%를 반품비. 절반 이상이죠. 황당하네요. 사실 이 제대로 된 물건을 받아봤을 때 일부 스크래치가 난 것만 확인해도 속상하고 네. 이걸 바꾸거나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가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예. 이건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명품을 구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가품 문제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산 명품 브랜드 제품이 이 정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매한 제품이 위조 상품으로 의심된다면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고하실 때는 구매 상품 제출과 함께 구매 내용과 판매자 정보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명품 플랫폼에서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상황 짚어주셨고 네. 대처할 수 있는 장소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 개선책들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우리는 그냥 플랫폼이고 물건을 그냥 파는 곳이다.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이 소비자들의 불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 자체 감정을 하지만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허청은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아직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구매 전 상품 정보,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특히 해외 배송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하면 배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매 전 관련 비용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 이게 다 소비자의 몫으로만 떠넘기게 되면 지금 이 온라인 명품 시장 조금씩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하나둘씩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이탈도 커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이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좋은 가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 같은 불만 사례 쌓여지고 신뢰 무너진다면 아무래도 이 같은 온 소비자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이어 사건 사고에 소비자들은 명품 플랫폼을 떠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명품 3사의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이용자 수는 최고점 대비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활 조짐을 보이는 면세점과의 경쟁도 앞으로 녹록지 않을 전망이고요. 그런 만큼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명품 시장의 신뢰도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하늘길이 열리며 면세점이 다시 활기를 띠는 만큼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소비자 기만행위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 팽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